시계불러님 그 개인톡으로 문의를 하시려고 하는데 실명톡으로 돼 있다고 하시네요. 제가 지금 바로 톡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웬님이 먼저 이것이 마녀사냥이다라는 입장에서 한번 입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라서 참여를 안 할까 하다가 일단 참여를 하게 돼서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저는 마녀사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인의 문제도 아까 잉님이 말씀하셨듯이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무런 검증 의도야 어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좀 불쾌한 분위기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나서도 굉장히 찝찝하고, 그리고 그 유럽 영화의 그 특유의 우울한 분위기와 어두운 분위기를 잘 나타난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그 피해자가 있었고 그 남성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사실 큰 손해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는 태도도 없었고, 저는 결국 이게 사회 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녀사냥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없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의로 그랬든 악의로 그랬든 어쨌든 간에 그 자체로 결과가 잘못됐다면 과연 그 검증 방식이 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에 따른 절차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녀사냥이라고 생각해요. 저 잠시 시계불러님 네네, 이해하세요.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마녀 사냥 아니다가 구조 책임론 아니었어요? 예, 맞는데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일단 하시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녀사냥이라고 하면 개인 책임론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주장인데 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아니죠. 마녀사냥이라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마녀사냥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에코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들도 많이 주장을 하는 게, 마녀사냥이라는 게 원래 특정인을, 특히 이제 약자나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이 몰아가는 성향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걸로 형 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마녀사냥이다, 그게 이제 마녀사냥이 된 건데, 결국에 여기는 성별을 떠나서 남성이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몰아가는 어느 누구도 악의는 없었다 친다 해도, 어쨌든 구조적으로 어떤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실 영화에서도 너무나 쉽게 아이 말과 부모 말만 믿고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족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가면 그게 집단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녀사냥이 꼭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약간 법제화가 되면 저도 법도 폭력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남성도 여기서 개인이 온전히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폭력을 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주제 먼저 말씀하시죠. 네, 아오이님 여기 혹시 반박해 주실 말 있으신가요? 아니요, 조금 더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입장은 구조 책임론 쪽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소주제 1번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영화에 거짓말은 존재하는가? 저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왜냐면 제가 이제 구조 책임론에 섰으니까. 클라라의 진술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변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영화를 보셨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아이의 거짓말로 비춰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클라라가 아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죠. 그래서 법과 부모의 보호를 받는 거고요. 먼저 장면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클라라는 오빠의 철없는 행동으로 음란물을 보게 됩니다. 남성의 성기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루카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거절당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충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교묘히 조합된다고 봐요. 한 번에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아이가 원장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지만 그걸 충분히 설명할 능력이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원장은 클라라의 말을 사실이라고 단정하면서 유도신문을 합니다. 루카스가 성학대를 했니? 클라라에게 계속 루카스가 그랬냐고 지속적으로 물어보는데 아이들은 어른들의 사고 수준으로 절대 답변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환경에 노출된 아이가 과연 자신이 내뱉은 말이 거짓말인지 인지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환경에 조작된 인지적 오류라고 보는 거죠. 뿐만 아니죠. 저는 이거를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우는데 아이들은 하나같이 사건의 현장으로 지하실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의 집에 지하실은 없었죠. 저는 이 주제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지하실에 대해서 아이들은 일관 진술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건 어른들이 아이들의 입에서 지하실이 나오도록 유도신문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겁니다. 델토론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 클라라라는 아이가 선생님인 그 루카스한테 좀 선정적이라서 말하기가 그런데 입을 맞추죠. 근데 이 부분에서 그 루카스의 훈육을 되게 정중하게 훈육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행동에 클라라는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상처를 받은 것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사회가 어, 그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루카스가 충분히 이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라는 어린 아이의 말을 조금 더 신뢰하는 쪽으로 가면서 어, 그 루카스의 잘못을 추궁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루카스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 아니 제가 일단 정리가 안 돼서 턴 넘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자, 이제 구조 책임론이랑 개인 책임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얘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구조 책임론이라 한다면 그 책임의 주체는 누가 되나요? 사람 하나가 매장당했고 심지어 이 영화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 이 사람 총을 쏴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총을 쐈어요. 그게 의지의 표현인가? 아니면은 정말 죽이려고 했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총을 쏠 수 있었는가?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행위의 책임을 여러분은 어디다 지라고 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고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지금 이렇게 책임 여부를 물으시면 저희가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영화에서 그 실루엣이 누구인지 밝혀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임이라는 게 법적인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할 거면 사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해요. 생각해요. 지금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모습은 사실상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전체주의 사회의 미시적 모습이에요. 여론이 권력이 되고 그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뭐랄까요, 그 편향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이게 애가 나온 이유가 뭔고 하니 사실상 이게 만약에 애가 아니라 뭐 어른이 그랬다 쳐요. 뭐 성인 여성이 나 성폭행 당했어요 라고 거짓말 했다 하면은 이 영화는 영화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여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처음에 거짓말한 여자가 잘못한 거니까 거짓 잘못한 게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걸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아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 트리거는 그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구조 책임론에 말하시는 분들의 구조란, 시스템이란 결국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의 구심점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객체, 나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사회에서 권한, 행위, 책임은 언제나 한 축이라고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책임 없는 권한을 휘두른 사람들의 행위인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저는 아우이님 생각과 전혀 반대거든요. 시스템 안에 구성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은 도구고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사람이죠. 이 부분에서 일단 생각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나누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제가 소주제가요. 거짓말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잠깐만요. 소주제가 이 영화에 거짓말은 존재하는 건데 왜 자꾸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의아하거든요. 지금 이용이란 표현을 했잖아요. 그 이용이 뭐에 대한 이용이냔 말이에요. 거짓말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이 영화에 거짓말은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한 얘기잖아요. 트리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는 이 영화에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무엇을 유발시켰느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나는 봐요. 그러면 아우이님 입장은 지금 아이가 했다라고 저랑 이제 똑같은 입장이신 거죠? 응? 묵혀갖고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아우이님께서 아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맞나요? 아니,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는 저도 아우이님하고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전 굳이 나누는 걸 얘기하면 전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심리학적으로 봐도 거짓말을 흔히 해요, 아이들은. 그리고 그런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의식체계나 이렇게 인식체계가 성인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해요. 그건 너무 흔한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이 상황이 발생된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거를 얘기를 한다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하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이제 그런 편향된 뭐 사고 과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증거가 없는 채로 어쨌든 편향된 사고를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마녀사냥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고자 하려고 이 논의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분명히 시스템이라는 것도 증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그 구축된 시스템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고도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구축된 게 없고 합의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된 상태에서 어떤 결론은 안 좋은데 책임질 사람은 없는 이런 이상한 구조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우리 소주제가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이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아우이님이 아이가 거짓말을 이게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왜님처럼 아이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아이의 책임은 부모가 지는 거죠. 그러면 개인 책임론 맞거든요. 근데 아우이님은 아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저랑 같은 주장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건 개인 책임이 아니라 구조적인 책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헷갈려서 그래요. 아, 네, 사실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고 해서 단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맞기는 해요. 가장 좁은 의미의 이제 거짓말이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묻는 거짓말은 그러니까 아이가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한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어른들이 그것을 그 사실과 다른 그 발화를 확정 행위로 정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그거는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잘못된 사실을 말한 아이의 그냥 흔히들 말하는 아이의 헛소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어른들이 이미 그것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사회적 거짓말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옳은 것 같거든요. 왜 제가 그걸 네, 정확하게 찝었냐면, 결국은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그걸 배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한 주제는 아이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지금 시계블러님이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용어의 표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영화에서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거는 애가 가가지고 거짓말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기의 행위의 정당화로 작동하였는가라는 범주까지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념을 잡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개념을 식계불러님이 잡아주셔야지. 이게 왜냐면 지금 이거 발제하신 분이 식계불러님 아닙니까? 네, 이거를 왜 제가 그래서 아웃이냐 이 지금 말이죠.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말은 그냥 잘못된 사실을 발화한 행위가 아니라 거짓을 진실로 확정한 행위를 우리는 이 영화에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거짓말의 정의는 그겁니다. 그 벨토로님도 아까부터 말 못하시는데 벨토로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얘기한 것을 토대로 그 사실, 그 아이의 말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 대중이 어떤 한 사람을, 어, 마녀 사냥한 듯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어,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게, 그 아까 잉잉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아이가 거짓말을 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부모가 져야겠죠. 이렇게 되면 개인 책임론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 사회 시스템이 그 어떤 권한이나 힘을 가지고 개인 한 사람의 어, 생명, 그 뭐라 그러죠 이걸, 어,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를 말살하려는 어떤 시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구조가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지금 이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제한적인 조건을 두고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가면서 점차 심화시켜간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더 확대시키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비평한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영화 도중에 보면 그런 장면 나와요. 이 사람 아들이 그 식료품점에 갔는데 더 이상 오지 말란 얘기를 했어요.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기 그 식계불러님이 주제를 조금 차례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이거 아오이님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구조로 가면은 이거는 뭔가 조금 저는 토론이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질문하셨으니까 굳이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이 영화를 보면은요, 그 일단 사회적 낙인이 찍힙니다. 루카스가. 그렇죠. 왜냐면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우리가 저 사람이 음 그러니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더라면 저 사람하고, 아니 저 사람이 이제 범죄자가 확정되지 않는 순간까지는 좀 분리를 해줘야 돼요, 마을 사람들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리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자라는 소문만 돌았어요.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거든요. 그럼 마트 직원이 일단은 예방적으로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마트 주인의 잘못일까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 그 사람 아들이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사람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아들 보고 오지 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성범죄자의 그 가족조차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컨대 조두순이 있어요. 근데 조두순이 가족이 있다 칩시다. 그럼 그 조두순 가족이 돌아다니면 사회적으로 시선이 좋게 볼까요? 이것까지 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아까 얘기랑 아예 다른 얘기 같아요. 왜냐면 예방이라는 단어를 하셨는데
예방이라는 얘기하셨는데 그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근데 예방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아오이님께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루카스를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럼 마커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제대로 이해할 거 아닙니까? 나는 아니,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다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과열되는 분위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말투적인 부분에서 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순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 화제를 받고 해서 혹시 뭐 웨님이나 벨토로님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전 아까 얘기를 했었어서 저는 뭐 이미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아까 비슷한 생각이에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뭐 거짓말에 대해서는 아까 뭐 정의를 내려주셨으니까 뭐 더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구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구조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대부분 그 개인들의 선택, 그러니까 개인들의 선택이 축적됐기 때문에 그것이 구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구조론은 그렇지 않거든요. 구조는 개인들이 그런 판단을 했을 때 구조가 어떻게 개인의 판단을 압박했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조가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구조적인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개인들의 선택, 그러니까 개인 책임론이 모이고 모여서 그게 결국 구조다라고 설명하시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좀 이 측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음, 지금 뭐 클라라의 개인의 잘못, 그리고 클라라의 발화를 잘못 이해한 부모님, 상담사, 원장, 이런 사람들이 다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루카스 한 명을 공격을 한 거거든요. 다대 1이기 때문에 구조론이라고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루카스를 개인적으로 공격을 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 근데 여기 틀이 좀 잡혀 있어서 조금 그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마녀 사냥인 경우에도 그 구조적 책임일 수 있고, 그리고 마녀 사냥이 아닌 경우에도 어 마녀 사냥이 아닌 경우에 개인적인 책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녀사냥은 전통적으로 구조적 책임론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개인의 책임일 수 있는데 개인하고 구조가 어떻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십계블라님이 뭐 지적해 주신 것도 이해는 가요. 뭐 개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뭐 구조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구조 자체가 잘못돼 있으면 개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선택도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요. 근데 마녀사냥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한 편향적인 사고에 갇혀가지고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범죄자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성추행 같은 것도 사실 성추행이나 뭐 성범죄 같은 경우는 되게 개인적인 범죄 영역이란 말이에요. 조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수많은 조사관들이 증거도 확보도 해야 되고 개인 진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 증거가 결국 안 나오고 무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어떤 구조적으로 이러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결여가 많이 되어 있어요. 현재. 유럽도 마찬가지고 덴마크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유럽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증거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떤 조사 체계에 의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편향된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조치나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런 선택을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 책임처럼 보여지겠지만 결국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증거 체계가 범죄에 대한 그런 조사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은 개인들은 또 그런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원장이라던가 그러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 말을 믿는 게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어떤 문제라도 뭐 유치원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이의 말을 믿고 얘가 혹시나 잘못 말해서 유치원에 피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전제하라면 결국에는 도대체 누구의 책임일까? 그리고 원장이 여기서 아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나요? 아이를 보호하려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개인한테 너는 너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결국엔 도덕적인 잣대인데 이 도덕적 잣대가 문제가 있어서 한 개인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면 그거에 대한 구조 자체를 바꿔야죠. 조금 더 우리 사회에 맞는 정의의 구, 방식의 제도로 해결을 해야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저, 봐. 잠시 발언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가 이때부터 발언이 좀 길다면 이렇게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고 약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묻고 싶네요. 영화 속에서 그 집단, 그 구조는 그래도 누군가는 멈춰야 한다. 그러니까 개인이 누군가는 멈췄어야 됐거든요. 영화 속의 구조는 개인이 멈추려고 할 때 그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구조였나요?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조리한 구조였나요? 우리는 여기서 지목을 해야 되거든요. 구조가 집단이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개인이 멈춰야 되거든요. 어떤 누군가가 탈출 비용을 내고 이거는 멈춰야 돼.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구조 책임론이 나와요. 개인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구조가 막을 경우에 그거는 구조 책임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 1년 뒤 정체불명의 실루엣이 루카스에게 총을 쏘죠. 루카스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심지어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책임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을 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사회적 낙인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한번 위험으로 분류해버리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위험해 라고 이제 찍어버리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배척당하는 구조적 항상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결백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회적 간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이 증거가 있다고 해도 불구하고 인식 자체가 안 바뀌어 버리니까 관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루카스가 고통받는 거, 이거는 이 비극의 최종 책임은 시스템에 있다고 봤습니다. 구조가 루카스의 무죄를 증명해 줬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미 루카스는 아이들의 공통된 진술 중에서 모순이 있다라는 점을 그 구조가 파악을 해서 무죄를 법적으로 밝혀줬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화해를 통해서 무죄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은 건 개인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식계불러님하고 저하고 영화를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의 장단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식계불러님이 말씀하신 건 구조의 장점이고요. 저는 구조의 단점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회가 구조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낙인을 찍은 사람이 그 인식이란 게 쉽게 바뀝니까? 그래서 제가 관성 얘기를 했고요. 사회적 관성으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이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뭐 얘기를 잘 하면은 알죠. 여기서 이제 좀 다음 스텝으로 가볼까요? 지금 되게 이제 밑판은 깔린 것 같은데 좋다 이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었다. 그치만 그 돌을 던진 사람은 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이히만은 시스템의 피해자인가 아니면 사유하지 않았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말이에요. 한나 아렌트가 잡고 있던 문제의식하고 지금 이 얘기가 똑같이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까지 나와요. 사회는 권력이 허락한 진리만을 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회의 진리는 권력으로 작동한다는 의미도 돼요. 무슨 소리다? 이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하고 구조의 책임정리까지 갈리게 되는데 나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 영화에서 이미 판결이 끝난 다음이든 전이든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을 뭐 욕을 하던 아니면 가고 어떻게 했던 그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총 쏜 사람조차도 자기가 옳다는 신념하에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과연 시스템의 책임일 걸까요? 아니면 시스템에 의존한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걸까요? 라는 질문 안 하고 싶어요. 아, 이제야 좀 제가 말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는 이 루카스한테 한 행위 자체가 저는 마녀사냥이라고 봐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했는데, 그리고 뭐 실제 이걸 현실에 갖다 놓고 얘기를 하면은 어, 방법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어, 일단 그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고 해도 그게 사회적 판단에 있어서 그 아이가 말한 것의 증명력을 조금 더 우위에 두고, 그리고 그 아이가 말한 그 사실이 조금 더 진실일 거라고 보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거나 법적 제재를 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가 그 사람한테 사적 제재를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적 제재들을 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영화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개인이 어떤 그 구조에 속해서 그 사람한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그 마련된 어떤 제도나 법 체계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제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이 마무리해 주세요. 집단이 네, 이 집단이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진 것은 이건 사적 제재에 해당하고 이게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적 제재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한다던가 영화 내에서는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영화 장면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왔는데 자꾸 이제 바깥 것을 끌고 들어오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장면에서 나온 인물이 정체불명의 실루엣이었죠. 어떤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 중 누구 하나의 얼굴을 보여줬다면 개인의 책임을 묻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루엣이 나왔죠. 이거는 루카스에게 총질한 사람이 마을 사람 어느 누구도 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저는 이게 시스템의 피해라고 봐요. 아까 제가 말했던 사회적 관성이요. 한 번 낙인을 찍은 사람은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사회라는 특성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로 끝까지 고통받는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회적 관성을 일으키는 주체는 뭔가요? 허상인가요? 아니면 개개인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방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영화에서 우리가 포커싱을 봐야 되는 단어는 정당성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아까 저 식료품점 얘기했잖아요. 식료품점에서 그 본인이 아니라 아들도 오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한 그 정당성이에요. 그리고 그 정당성을 유지해주는 것은 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누군가의 권위도 아니고 담론도 아니고 구체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여론 그 자체가 권력으로 작동하는 시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탈계인화, 악플다는 사람들. 그 외 무슨 뭐 있을까요? 그 연예인들이 무슨 문제 생겼을 때 욕하는 사람들 좋다 이거예요. 그 자기들의 의견 표현이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영향을 질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푸코란 얘기를 꺼냈던 거랑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를 꺼낸 이야기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관점에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이 토론이 정말 귀한
시간이고 하지만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오류를 너무 많이 범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인적인 책임으로 간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클라라가 루카스한테 와서 키스를 한 그 행위에 대해서도 선생인 루카스가 즉시 부모한테 알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건데,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그 영화에서 제시한 그 한정적인 상황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실제 현실에다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악플 다는 행동들하고 지금 여기서 그 식료품점에서 공격하는 행위를 동일선상에 두고 보셨는데, 근데 악플 다는 행위와 그 폭력성을 띤 어떤 돌 던지는 행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질이 달라요. 근데 이것을 똑같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로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재질이 똑같다라고 전제를 두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 선수 교체 좀 하도록 할게요. 혹시 마지막 발언하시고 선수 교체 하실 분들, 내려가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웬님 이야기 하시죠. 아, 저 별 얘기는 아니었는데 별토론 달토노님이 그런 생각하시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요. 그냥 영화다 보니까 조금 극도 옛날 영화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극적인 요소를 좀 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총격이라던가 그런 상징적인 부분을 좀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 웬님, 받아도 될까요? 네, 웬님 고신님이랑 교체해도 될까요, 혹시? 저 할 말 많은데 알겠어요. 네. 내려가. 아니, 올라오셔도 됩니다. 계속 올라오셔도 되고. 제가 마무리하고 이야기하시죠. 내려갈게요. 네, 결국은 그럼 하고 저 싶은 얘기는 하나인데 지금 이제 이걸로 마무리 치죠. 저는 미시 사회는 거시 사회를 대변합니다. 소규모 집단은 대집단의 성향을 대변할 수 있어요. 이 영화에서 쓸데없는 그런 요소들을 뺀 이유는 작동하는 시스템만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봐요. 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성공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다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민주주의라는 사회는 결국은 의견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의견의 다양성이란 내가 주체가 돼야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 저는 늘 해요. 그래서 사고의 그 사고의 관성, 아까 좋은 말했어요. 관성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느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가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건 그거예요. 현대 사회는 이 관성에 끌려가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민주주의란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자신의 목소리로 낼 수 있을 때지 그 사람이 누군가의 의견에 동조하는 일종의 질량점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얘기라고 있고,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나 아렌트랑 푸코가 얘기했던 그 질문점하고 똑같은 지점을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네, 아오이님 저는 말씀하세요. 전 별래 먼저 하시. 제가 그러니까 아오이님 의견에 네, 덧붙이자면, 결론은, 저는 그렇거든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뭐, 개개인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것도 다 맞는데, 그러려면 구조를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바꾸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왜 너는 법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제 모든 의견이 다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사고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일깨우는 뭔가가, 장치가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무브먼트가 있어야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좀 교정이 되고, 대표적인 걸로 아까 그것도 있었잖아요. 뭐 악플 다는 것도 예전에는 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법제화되면서 확실히 그런 뭐 연예인 악플 다는 거나 이런 게 좀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법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해결책이 있었. 저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야기하시죠. 제가 이제 아오이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오늘은
입장이 전혀 달라 부득이하게 매운맛으로 갑니다. 이게 그 사회와 개인은요, 단위죠. 단위를 나눠놓은 거지 않습니까? 개인은 단수고 집단은 복수죠. 우리가 주체는 맞지만 사회동물이라는 사실을 관가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회적 간성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개인과 사회는 단위이므로 이걸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입니다. 애초에 이 영화가 집단이 개인을 공격하게 된 이유, 이게요, 어떤 시스템의 오류로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루카스가 테오의 딸을 성폭행해서 테오가 루카스에게 복수하는 내용은 아니죠. 이 구조적인 문제로 오해가 벌어져서 루카스가 피해자가 된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오이님의 해석은 전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면요. 어, 저는 과거의 기준은 지금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 지금 이제 물론 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고대 철학자들이 우리 삶에 지대한 어,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때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옳으냐, 또 그러면 그 부분에서 틀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를 직시하고 또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데, 근데 그 생각을 과거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013년에 나온 이 영화가 그 주는 메시지가 한정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고 실험 유형으로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이 그 마녀 사냥으로 인한 피해의 그 대중이 어떤 그 공신력을 가진 정보들을 가지고 그 개인을 말살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그 부당한 힘이 발휘된다라는 그 위험성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은 알겠으나,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대 사회는 많이 다르다. 그 위험성으로부터 법을 제정을 하고 있고, 그 제도로부터 그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끔 구제하는 조치도 지금 현대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어, 조금 철학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얼마나 조금만 반박할 수 있을 다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제가 그 철학자를 두 명을 거론을 했어요. 미셸 푸코랑 한나 아렌트라는 이름을 제가 거론을 했어요. 지금 별토로님 말이 성립을 할 거면 한나 아렌트랑 미셸 푸코의 이론이 현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그건 과거 얘기일 뿐이다. 라는 전제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디어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여론의 형성들, 정치 철학,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지배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 그 메인 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전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는 틀리지 않는다, 시스템은 틀리지 않는다는 전제가 어느 정도 깔려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 아이만의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 게 구조가 망가졌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망가져 있을 때 나는 그 시스템의 일부지만, 그리고 내가 그 편향을 동조하고 거기에 내가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나는 내 손에 죄가 없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냐고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고 정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난번에 그 아오이님하고 토론할 때 어떤 사회가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도덕성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면 사회가 구조적인 책임을 지고 그 구조를 바꾸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돌을 던진 저는 그 식료품점에서 그 출입을 거부한, 그리고 공격을 한 그 사람은 그 공격을 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이끈 어떤 대중의 판단이나 이런 거는 사회적 시선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개인에게 책임을 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 영화 내에서만 봤을 때 우리가 이 영화 밖으로 나와서 그 내부를 본다면
그 사람이 충분히 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들이 있었는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죠. 무죄 판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정적인 구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었는데 그 외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적 제재를 하는 그 부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 되어 있었느냐로 보게 되면 그런 구조가 갖춰지지 않았어요, 영화 내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날에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 마녀 사냥을 하듯이 그런 것과 똑같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고, 그것은 영화 내에서 구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망가진 게 아니에요. 망가진 거 원래 있었는데 망가진 거고, 이거는 애초부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구조의 마무리해주세요. 한계는, 네, 그 구조의 한계는 제대로 표현을 잘 못한 조금 어느 부분에서는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만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좀 한 가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구조는 그 개인의 무죄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사적 제재나 아니 뭐 이제 그 외에 추가 피해 보상은 루카스가 원하지 않은 거예요. 루카스는 개인이 그것을 입증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우리가 도입 부분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도입 장면에서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할 때 루카스, 너는 거짓말할 때 티가 너무 나. 눈이 움직이거든. 근데 루카스가 그 친구한테 자기의 무죄를 그러니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내 눈을 보라고. 내 눈에 뭐가 있냐고. 넌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친구는 다행히도 그 눈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루카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결백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개인의 판단으로도 이것은 결백하다라는 걸 알고 정말 화해를 하거든요. 마을 사람들과 전부 다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루카스는 법적으로 그 어떠한 보상을 받기를 포기를 합니다. 구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루카스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진실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진실이 어떠한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은 건 개인의 판단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 누군가가 총을 쐈죠. 근데 그 사람은 판단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적인 구조가 제시한 모든 이성적인 근거나 이성적인 결과를 배제를 하고 그냥 거기에 개인의 판단만 넣어서 결국엔 총을 쏜 거거든요. 진실의 힘을 가지지 못할 때 그것이 구조의 힘인가 아니면 개인의 판단의 문제인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 좀 비틀어서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올게요. 구조가 어떠한 결과를 내려오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밝힌 진실이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은 구조의 탓이에요? 아니면 개인의 판단의 탓인가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거 나누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애초에 더 헌트라는 영화를 한정으로 개인적 책임이냐, 구조적 책임이냐, 여기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 영화 자체가 구조적으로 해결을 받지만 구조적으로 피해를 본 건데 이걸 자꾸 개인적 책임론으로 몰고 가시는 건 블로님께서 조금 편파적인 거 아니냐. 진행자로서 돌아오셨으면 한다 지적드리고요. 영화 장면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꾸 바깥 것들이 섞여서 토론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다 좀 아쉽고요. 이 감독이 마지막 장면에 총질한 사람을 왜 실루엣으로 만들었는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루카스가 피해를 보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사회적 관성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낙인으로 찍힌 사람은 내가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누구든 실루엣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잉잉님을 좀 더 보태자면 결국엔 저런 사회적 간성이나 낙인 이론 같은 게 사실 정의 문제, 아까 아오이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당성이냐 정의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아오이님 말씀처럼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고, 뭐 편의점에서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행동을 집단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한 개인에게 마녀사냥처럼 그렇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게 폭력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개인의 어떤 뭐 결정이었을지 어떻게 됐기 어쩔지 몰랐겠지만, 개인의 결정도 결국에 보면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아요. 개인이 온전히 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게 정의니까 아이를 보호하려면 아이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되고, 아이는 약자야. 여기서부터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여기 편향된 사고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마무리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아렌트 이야기 꺼냈죠? 하나 아렌트가 자신의 악의 평범성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란 말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유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 악의 평범성을 보면은 그 아이만의 케이스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모든 사람은 아이만이 될 것이 아니야. 우리 세상에 신들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자문의 외주화, 판단의 외주화라는 표현을 해요. 나의 행위의 정당성을 타자의 동조에 의존했을 때 인간은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해요. 사실 이거는 아렌트 연장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거예요. 그렇게 따졌으면은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허락된 일을 한 거. 이게 일탈일반화라는 표현인데 허락된 사회라는 것, 시스템이라는 것, 이 룰, 암묵적인 구조, 인스턴트 가치관 안에서 사회 가치관이 아니야. 이 시스템에서만 벌어졌던 일종의 인스턴트한 가치관인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위를 했을 때 나의 행위의 정당성을 타인의 동조 혹은 담론의 권력에 의존했을 때의 그 개인에게는 과연 집행한 자의 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에게 사유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나는 다시 던지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과거의 예시를 현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미 그런 행동들이 어떤 이성적인 범위 내에서 허락은 아니지만 그걸 용납하지 않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자유롭게 발언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을 뭐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형태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러한 현상들이 인간 사회에서는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도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저 영화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느새 이제 이야기가 조금씩 뺑뺑 도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구조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구조가 고쳐져야지만 이러한 진실이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뭐 개인이라고 한다면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각각 한마디씩 하시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시죠. 뭐 이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구조의 책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결국에 사회적 관성이나 낙인 효과에 대해서는 구조가 그렇게 부여한 것이다. 그럼 구조가 어떤 노력을, 어떤 구조가 바뀌어야지 그런 효과가 없어질까요? 일단 저 영화에서 나온 사회 자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많이 강해졌죠. 근데 지금은 저 때는 저 사회 구조를 보면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이 폐쇄적인 사회 안에서 지역주의죠. 이 지역주의 안에서의 이 소문은요,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 SNS와 같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봤고, 솔직히 말해서 개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는 다 같이 섞여 있는 건데, 이거를 굳이 분리해가지고 쉽게 블러님께서 토론 주제로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비중으로 봤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저는 이거를
왜 떼어놓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 말로 좀 끝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 영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저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나 법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 법들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개인이 지켜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서 행동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집단화가 돼서 그런 사상을 이루어서 그 개인에 대해서 부적절한 그 사적 제재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적 제재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적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해당하는 어떤 표현의 행위를 하는 거, 이거는 사실상 법적인 책임도 없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곧 도덕적 책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총을 겨눈 행위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살인을 목적으로 총기를 행사했는데 사람이 죽지는 않았으니까 살인 미수 행위에 해당하고 그 쏜 사람은 잘못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사회적 분위기가 저 사람을 그 루카스라는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저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그 사회적으로 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문제랑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저거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총을 쏜 행위고, 그럼 그 총을 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네, 이상입니다. 그 발언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아무도 안 내려가셔가지고. 예, 해도 됩니다. 일단 처음부터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뭐 아이의 책임을 얘기해 보자면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거를 영화에서는 계속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영화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아이는 개별적 사건을 인과관계를 자기의 해석대로 조립한다. 성인들은 인과관계를 유기적으로 해석하고 전체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차이에 있어서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거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질문한 거거든요. 그것은 영화에서는 전부 다 나타났어요. 아이는 예를 들어서 그 야한 동영상을 봤던 사건조차도 루카스의 집에 가서 다시 말합니다. 나는 그 자극적인 사건만 기억하는데 그 주변의 사물들 그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들 기억하지 못하겠다. 그냥 아이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인에게도 비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루카스의 코트에 하트를 넣은 거를 본 적이 있으신 분 계세요? 그 클라라는 하트를 만든 적도, 편지에 하트를 넣은 적도, 그리고 그 편지에 자기의 이름을 적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인과관계를 그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유기적으로 해석합니다. 아이는 이랬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보면 아이의 개인의 책임은 없고요. 사회적 책임으로 가보자고 하면요. 구조 책임론으로 가보자고 하면 아까 폐쇄성 말씀하셨는데 그 공동체의 환경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영화에선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친밀하고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유대감이 있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부여해주고 루카스에게 아이를 지켜야 할 의무 그런 상황들이 겹치면요. 어느 정도의 정당성은 전 갖추어졌다고 봐요. 사회가 이렇게 긴박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런 확신을 가지는 거는요. 자연스러운 것이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 책임론에 거의 뭐 8대 2 정도. 저도 저 부분에 동감합니다. 네, 웬님 이야기하시고 아오이님 이야기하시고 네, 클로징 멘트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어서 뭐 따로 얘기는 안 하고요. 뭐 저는 이제 이거를 약간 이 영화가 나왔을 때 한창 그 유럽에서는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더 검증 절차가 있는 그런 제도가 더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제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랑 비틀어진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연장선에 있는 얘기예요. 아니, 좋다 이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었다. 그것은 권력으로 작동했다. 그리고 여론은 사람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좋다 이거.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나도 이견이 없어요. 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집단은 개인의 성향의 공통분모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한나 아렌트 얘기 자꾸 꺼내지만 전체주의에 대해 경계한 게 한나 아렌트였어요. 근데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전체주의는 좀 달라요. 무슨 뭐 무솔리니가 있고 무슨 뭐 나치가 있고 이런 전체주의가 아닌 거예요. 사회적 여론이 권력으로 작동했을 때 모두가 쉬쉬하고 그것에 정렬하는 것, 그 사회를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뭐냐면은 그러면 너 역시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거기서 스스로가 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건 영화에서 보면요, 자기 관련성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데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았고요. 절친한 친구는 의심을 하기 싫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기 관련성 때문에 벌어진 거고, 애인이라는 사람은 의심이 조금 있었지만 부정하는 측으로 가고요. 그 외에 어린아이들 많죠.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영화에서는. 그런 관련성을 가진 사람들은 루카스와 친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겉된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들한테 제3자에게 자기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아무리 해봤자요, 자기 관련성에 따라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화 해석상. 펠토론 델토리님 혹시 이야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끝났습니다. 뭐 이인님 그러면 마무리 하시죠. 아까 마무리했는데 똑같은 말로 제가 또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영화의 배경이 폐쇄적인 집단 사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주의에서 소문은 현대의 SNS와 같은 파급력이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의 책임과 구조의 책임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개인이 모여 구성을 이루고 구성 안에 개인이 있는 거니까 이걸 굳이 찢어가지고 발제하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굳이 발제하셨으니까 제가 책임론으로 돌아온 거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아마 10개월러님은 이거 발제하면서 개인 책임론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신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소주제가 그랬다고 저는 봤거든요. 저는 개인 책임론 이렇게 섞여 있는 건 저희 사회의 얘기고요. 더헌트라는 내부에 있어서는요, 기대 가능성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모두 아이가 있고,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그 조사까지 했습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물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진 않지만, 지하실에서 루카스는 뭐 그런 걸 봤니라는 거를 아이들이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의심하고 더 나아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조차 전 기대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더헌트의 내부의 환경은요, 서로 끈끈하게 더욱더 그런 생각들이 교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뭐 교인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예. 아니, 고시님, 아까 뭐 8대2라고 말씀하셔놓고 섞여 있다는 제 주장에 반론을 하신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반론 아니고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마무리. 그리고 이제 불운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고시님께서 예시를 들은 불운이라는 캐릭터요. 그 캐릭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루카스를 믿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책임론도 저는 섞여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시님하고 저하고 영화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걸 가지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이 진행이 되려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8대1이라고 말한 건 제 생각이 맞아요. 하지만 이 영화의 토론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그 합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측면에 서서 대립되는 구조를 가져야지 저는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롤리타라는 소설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롤리타 컴플렉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거든요. 언제나 그 텍스트를 통과하지 않은 개념은 언제나 오용이 되고, 그 오용은 누군가를 단번에 의심
의심 대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더헌트의 루카스처럼 억울한, 그러니까 고소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훨씬 더 자주 배심원의 자리에 올라서 루카스처럼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 유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증거보다는 그 자신의 판단을 더 그 정황에 몸을 싣고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를 보태는 쪽에 서게 되는데 그 점에서 우리는 결코 무고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라고만 탓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한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다 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유죄 추정의 원칙에 몸을 조금 실어요. 하지만 로리타 콤플렉스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서사를 잘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리타라는 소설을 읽으면은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서사를 제대로 안다. 서사는 구조가 판단하지 않고 개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서사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때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되고 그것을 단순히 구조 탓이라고 돌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무리 멘트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참가자가 별로 없어서 아스트라비스트님이 커피를 3잔을 쏘시기로 하시고 제가 치킨을 하나를 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커피 같은 경우는